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격, 경험한 적 없는 구간을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좀 조정을 줄 것이다, 내가 원하는 자리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상승에 대한 두려움을 겪을 때고, 이 상승이 알트코인 상승으로 전달될 때 그 시장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알트코인 시즌, 알트코인 불장이 터지려면 어떤 선행 조건,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 비트코인 상승인데 거래량을 동반한 비트코인 상승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21년도 불장이 나오기 전에 찾아볼 수 있고요.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천천히 늘어나고, 그리고 21년도 전에 18년도에 비트코인 거래량을 보게 되면 최고점을 도달하기 전에 거래량이 높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시즌,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 전에 사람들이 모이고 새로운 유입이 좀 들어와야 된다. 유입자가, 뉴비들이 쌓이는 구조가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알트코인 장이 나오면서 모두가 포모를 느끼는 그 시장이 완성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방금 전까지 설명한 내용이 자금이 순환하기 좋은 환경, 알트코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현재 신고점을 갱신한 이 차트는 거래 대금이 높지 않아서 알트코인 순환장, 비트코인 불장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우리에겐 비트코인 현물도 있고 선물도 있고 비트코인 ETF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거죠. 그 중에서 비트코인 ETF를 보게 되면 IBIT, 블랙락 쪽에서는 4빌리언, IBIT, 블랙락 쪽에서는 4빌리언이 발표됐고요. 하나로 계산했을 때는 한 5조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블랙락,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다 포함해서 계산해보면 어제자에 기록된 수치만 8조 가량이 됩니다. 그러면은 5조랑 8조 얼마나 높은 거냐? 이 8조는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직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치 중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냥 거래량이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번 상승 역시 큰 거래대금을 동반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더 의심을 해본다면, 그럼 여기서 좀 더 의심을 해봐서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좀 높게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역시도 10월 달에 쌓인 ETF 거래대금 또 유입량을 보게 되면 흔히 말하는 약세장에서 들어올린 수치가 아니라 강세장에서 이번 연도 2월달, 3월달과 비교했을 때 무색하지 않은 그런 거래대금이 나타내고 있다, 유입량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이번 상승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었다 라고 확정 지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확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곧 머지않은 구간에 알트코인은 불장을 맞이할 것이다, 순환장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기다리는 부분이 뭐냐? 도미넌스 하락이 되겠죠. 모두가 말하고 모두가 생각하고 모두가 고려하고 있는 구간이 도미넌스 하락이에요.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 건 도미넌스 한 1년치고 대략적으로 22년도 11월 달부터 상승 추세를 갖추고 그냥 우상향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비트코인의 신고점을 달성하고 거래대금이 몰림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추세가 전환돼서 하락할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 하락이 알트코인 불장의 스타트 포인트,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되는 알트코인 불장이 언제 시작될지, 언제가 좀 초기장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도미넌스 차트를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한 모습들을 보고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알트코인 시장은 2파전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더리움과 솔라나로 인해서 알트코인들이 매우 갈릴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어제자 아침과 오늘 아침인 것 같습니다. 어제자 아침 솔라나를 보면은 급등하는 시기가 있었고, 오늘자 아침을 보면 이더리움이 급등하는 차트를 나타냅니다. 비단 이더리움이 이때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에 급등한 거와는 좀 다른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심화되면 2파전이 될 수 있다. 솔라나냐 이더리움이냐, 이런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오늘도 찾아볼 수 있는 게 이더리움이 올라갔기 때문에 업비트 전일 대비 상위에 있는 코인들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관련된 코인들이 그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자에는 솔라나가 상승했기 때문에,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상승률이 높고 조금 더 강세장을 나타냈기 때문에 밈코인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런 것들을 좀 크게 본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랑 오늘자의 솔라나의 상승량이 달라질 때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상승하는지를 지켜봤고요. 여기서 솔라나는 밈코인이 가장 많고 거의 대부분 밈코인이고, 아니면 덱스거나 LP 쪽 코인들이 많고요.
이더리움은 사실상 9코인 모두를 네트워크로 품고 있고 요즘에 나왔었던 뭐 AI나 게임이나 RWA들 제가 여기엔 적어놓지 않았지만 덱스랑 스테이킹 전부가 이더리움에 달려있죠. 이더리움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위에서 봤었던 대로 솔라나가 상승한다면 어떤 코인이 상승할지, 그리고 이더리움이 상승한다면 어떤 코인들이 상승하는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올라가고 이더리움 올라가고, 즉 솔라나가 올라간 다음에 이더리움이 올라가는 현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중에 돼서 불장을 맞이한 다음에 이더리움을 올라가는데 솔라나는 조금 약세거나 떨어져. 그러면 지금보다 더한 좀 선택적인 편파적인 알트코인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코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솔라나를 선택할까 이더리움을 선택할까, 뭔가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상 간단하게, 정말 정답은 간단하다라고 생각해요. 우선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솔라나를 선택할 것 같고요. 그 산하에 있는 알트코인들을 선택한다면 이더리움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솔라나 코인을 매수하고 이더리움 알트코인들을 매수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래야 될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시장에서 이 하락하는 분위기에서 이더리움만 올라간다, 솔라나만 올라간다? 초기에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데에는 주로 이더리움 영향이 큽니다. 그냥 비교해서 보시면 편해요.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하락하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거기서 이더리움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초기에는 솔라나 도미넌스 상승도 동반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둘 다 상승한다고 가정할 수 있고, 그 구도에서 한쪽은 500조가량의 시총을 차지하고 있고 한쪽은 120조, 약 4분의 1 정도로 시총이 낮은 상태인데 거의 비슷한 구도, 비슷한 환경에서 누가 더 상승할까? 저는 당연히 솔라나라고 생각합니다. 솔라나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부가적으로 이더리움은 상승 제한이 너무 높다. 2배만 올라도 신고점이다. 또 이더가 2배 갈 거면 솔라나는 3-4배 상승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솔라나가 유리해요.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사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라나는 사실 밈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상 솔라나에서 고르냐 이더리움에서 고르냐 이런 것들보다 우리는 대부분 이더리움 알트코인들을 좀 선호하고 매수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이더리움이 올라가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은 사실 이더리움이 많이 안 오르더라도 알트코인들은 오늘과 같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테마 몇 개 챙기고 밈코인 매수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승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는 밈코인 쏘고 언제는 RWA나 덱스 아니면 리퀴드 스테이킹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레이어 2가 올라가거나 이런 게 변하겠지만, 그냥 복잡한 거 싫고 나는 1티어 애들, 그냥 밸류가 높은 테마만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당 테마만 매수하시면 됩니다. 밈코인과 AI 코인, 그리고 레이어 2와 LSD 레이어 1, 그러니까 리퀴드 스테이킹 파생 상품 레이어 1, 그 다음에 디파이 코인과 게이밍 또는 갬블파이, 덱스, RWA 이 중에서 골라서 매수하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25년도 트렌드에서 새로 나올 게 있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24년도에 추가적으로 뭔가 좀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만 생각되고, 큰 그림을 보면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트코인들은 매수하시거나 보유하실 거면 해당 테마에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RWA는 최근 차에 올라가고 있고 덱스류도 사실 바닥을 기고 있다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RWA나 덱스랑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이밍, 빅타임 같은 것들, 그런 게 될 것이고, 사실상 디파이는 제가 많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패스하려고 하고요. 리퀴드 스테이킹 이 파생은 이것조차 사실 디파이랑 크게 다를 게 있나? 그냥 좀 파생되는 것 중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레이어 2는 사실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이어 2 종류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높은 코인들이 많고 이번 연도 상반기에 많은 하락을 받았는데, 그래도 좀 변함이 없는 건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스케일링 솔루션의 아비트럼과 OP 그런 것들 아직 큰 상승을 크게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류에 속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AI랑 밈코인은 다른 것들과 좀 다릅니다. AI 코인은 펌핑했다가 덤핑만 나오고 있어요. 이거 진짜 뭐 아니면 도거든요. 신고점을 갱신하고 그냥 폭발적인 상승을 보일지, 아니면 그냥 리플처럼 그냥 내려가 있는 상태로 그냥 끝날지, 이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밈코인은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매매하는 그 알트코인 중 하나인데, 얘는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상승률과 하락약도, 내 능력에 따라서도 수익분과 손실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트코인들을 매수하실 때
밈을 제외했을 때는 거의 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코인들이고, 얘네들은 이더리움이 강세를 찾고 올라갈 때 상승세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반면에 단 한 가지 밈 코인의 경우에는 솔라나가 상승할 때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강세장일 때 솔라나의 몇 배를 상회하는 상승을 보여줄 거예요. 최근 달에도 있었고 지난달에도 있었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는 좀 미래에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 LRT랑 LSD,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리퀴드 리스테이킹 토큰, 토큰인 것 같아요. 리퀴드 리스테이킹 토큰, 그냥 간단히 말해서 리스테이킹 하는 놈들과 리퀴드 스테이킹 파생 상품,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데, LRT랑 LSD 쪽에서 뭔가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겐 레이어와 렌조지토, 그리고 리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나 코인들이 뭐가 있냐? 아이겐 레이어와 렌조지토, 그리고 오른쪽에는 리도 파이낸스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에 이런 코인들의 상승과 이런 코인들의 장세를 겪었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좀 새로운 영역인 것 같고,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관심 없다, 디파이 스테이킹, LSD 하는 코인들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좀 매수하고 좀 관심을 가져볼 섹터가 있다면, 이 이더리움 연관돼서 약간 스테이킹이나 아니면 리스테이킹 하거나 아니면 파생으로 관련된 토큰, 스테이킹 했을 때 관련된 토큰을 따로 만들어서 판다거나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더리움의 리도나 아니면 솔라나의 지토나 그런 것들, 장세가 궁금하다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투자자들은 아직 이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팬들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RWA로 보겠지만, 이것을 사람에 따라서는 LRT로 볼 수도 있고 LSD로 볼 수도 있고, 좀 약간 미래에는 좀 나뉠 것 같아요. 저조차도 아직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미래에는 좀 연구하고, 얘는 왜 상승하는 거야? 얘는 테마가 뭐야?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비트코인은 큰 상승을 했고, 당분간은 조정을 가져가도 상관없고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상승을 시작으로 알트코인 불장과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불장으로 연결되면 우리가 경험했던 미칠 것 같은 포부를 느낄 수 있는 시장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11월이나 12월에 굉장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지루하게 횡보한 다음에 1월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한 두세 번 경험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의 댓글을 보면 알트코인 불장 없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알트코인 불장 없다라는 말들이 많은데, 사실 정답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미 하나둘쯤 상승을 출발시키고 있고요. 이게 비단 펌핑 앤 덤프로 보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차트들이 그냥 가벼운 상승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거래대금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이제는 조정이나 아니면 이전에 겪었던 대로 횡보나 이런 시장을 걱정할 게 아니라, 이 위의 시장까지, 이 위의 가격까지 올라갔을 때 나는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적어도 늦게 타거나 아니면 좀 손실을 좀 감내해 가면서 이 수익을 노릴 것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공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정 댓글에는 제 네이버 치지직 주소가 나옵니다. 라이브 플랫폼으로서 앞으로 영상 라이브는 이쪽에서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 링크를 올렸었는데 트래픽이 좀 나가는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잘 전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0명 팔로우 하셨는데, 라이브를 보실 분들은 여기 팔로우 해놓고 텔레그램 방에 라이브 촬영하겠다라는 글이 올라온다면 이 방에서 라이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